안녕하십니까. 자, 한동훈 검사장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이거 양심의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했잖아요. 이 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요 직접 대응을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고 부적절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법개혁 왜 실패했는지, 왜 이렇게 국민적 저항을 받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한 사법개혁은 말이죠, 실패한 이유가 간단해요. 내로남불했거든요. 내로남불.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권력에 대한 그 우려, 국민들은 공감했었다니까요.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공감을 해줬었어요. 국민들은 당신의 사법개혁을 60% 이상으로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의 칼자루를 쥔 문재인 대통령은요, 신뢰를 상실하는 행동을 했죠. 그게 내로남불이에요. 조국 사태. 그리고 국민들은 깨달았습니다. 검찰이 정치인을 수사하게 해야 하는구나. 민주당 정권은 정의를 추구한 게 아니라 보편적 질서를 추구한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이로운 제도를 만들려 한 거구나 라고 국민들은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자신들이라는 게 민주당만 포함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최근에 느끼고 있죠. 정치인 모두, 여야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정치인이 수사받지 않는 나라를 꿈꾸고 있구나. 그걸 국민들한테 들키셨습니다. 뭐 정치인들이 억울하다 호소하지만 국민들은 정치인이 구속되고 수사받는 거 쌤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부정부패해서 검찰한테 수사받는 게 뭐 일반적으로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모두 수사선상에 오르고 이런 쭉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검찰이 잘못이다라는, 뭐 검찰의 잘못인지 대통령의 잘못인지, 뭐 검찰이 과도한 수사 때문인지 대통령이 과도한 권력 남용 때문에 줄줄이 대통령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지 여전히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있죠. 진영 논리에 따라, 개별 사항에 따라 누구는 노무현이 그때 수사 받았어야지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지, 뭐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 받았어야지 노무현 대통령이 억울하지, 서로 진영에 따라서 이게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좌파의 극렬 지지자들 일부를 제외하고 나면 중도 그리고 우파의 대다수 국민들이 검찰이 정치인 수사할 수 없는 나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파가 중도의 지지를 받아 집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 조직이 있어, 자금이 있어, 정치력이 있어. 아니거든요. 자유민주주의의 대의, 법치, 이 기본을 지키고자 한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어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선동정치에 크게 위협을 받고 있고 그 선동정치의 화신이 문재인이죠. 뭐 우파는 선동하는 정치인 있냐 뭐 기타 등등 한데, 우파에 선동하는 사람들 뭐 유튜브에도 있고 뭐 기타 등등 한다고 뭐라 하지만 너희같이 대통령, 당대표 이렇게 선동하고 있진 않다. 좌파들한테 한 얘기예요. 자, 이 선동 정치를 저지하는 법치의 화신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지금 또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훅 떠오르고 있죠. 지금 이 전국에서요, 정치인들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민심이 그들을 버렸어요. 국회의원 일체가 이 전국에서 죄다 쓰레기가 되고 있죠. 국민들이 그렇게,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야합 한 방에 우파 국회의원들은 전국 주도권을 상실했습니다. 민심이 버려버렸어요. 여야 관계없이. 이 와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가 민심의 중심, 이 저항에, 검수완박에 저항하는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또 문재인이 도와주네? 이대로 이 흐름이 가면 결국은 윤석열 행정부,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되겠죠. 국무회의 대 야당, 민주당, 이렇게 전국의 대립점이 흐르게 될 겁니다. 전국은 그렇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눈치 보면 뭐 서포트나 잘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와서 무슨 단식을 하기도 우습고 뭐 필리버스터 잘 하시기 바라고, 국민의힘은 차기 총선에서 대규모 물갈이가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국민의힘 물갈이가 대규모로 벌어지는 게 민심이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또 극한 당내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겠죠. 민심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뭐 당내 개파 어느 개파가 어느 개파를 쓸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뭐 친윤 뭐 비윤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유승민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민심에 따라서 공천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당내 주도권 싸움 그런 건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정치 역학 속에서 우리 국민은 검수완박과 관련돼서 하나를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을 범죄로부터 어떤 시스템이 잘 보호할 것인가?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법개혁이 첫 단추부터 대단히 잘못돼 있다. 잘못돼 있었다. 문제의식부터가 잘못돼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반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치안은 일단 세계 최고 수준이죠. 여러분 술 먹고 거리에서 비틀거려도 되고 지하철이 청결하고 정시에 운행되고 요새 정시에 운행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긴 하지만 지하철 청결하고 정시 운행되고 낙서 하나 없고 어느 나라 지하철이 이래요 여러분 세계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금융 사기 이런 거 사이버 범죄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좀 취약하죠 대한민국이. 모니카 케이님 감사합니다. 그런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부정부패 수사를 좀 더 엄정히 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런 과제, 치안, 사기,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더 개선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사법개혁을 구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무슨 당리당냐 여의도 문법으로 사법개혁이 논의되고 있는데 첫 단추가 완전 잘못 깨어진 거죠. 사법개혁의 첫 일성이 검찰 권력 남용, 과잉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건 문제의식의 출발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검찰을 견제한다. 그게 여러분 왜 출발점이 뭡니까? 더 검찰을 견제해야 된다는 출발점이 노무현의 죽음이 억울하다. 노무현의 억울한 죽음을 몰고 온 검찰. 그 검찰을 때려잡자는 선동. 그게 지금 그 선동 10년이 지금 이 사법개혁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놨다. 민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검찰개혁. 저는 이런 검찰개혁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딴 거 친노와 문재인의 복수심의 10년 칼춤. 저도 그 과정에 한 7년 정도는 이 인간들이랑 같이 했는데 이게 그 에너지를 가지고 보편적 질서로 이어지는데 실패했다. 민주당과 친노들은. 이제 끝내야 됩니다. 노무현의 죽음 이후 1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이니 복수니 그런 게 아니라 민생을 중심으로 한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정치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산출 합리성 이게 뭐 말이 어렵나요? 아웃풋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가성비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고 일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출 합리성, 아웃풋 퍼포먼스. 그 근대 정신입니다. 그런 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완전히 명분, 복수 무슨 복수열전 비슷하게 했잖아요. 정파, 당파 이런 걸 중심으로 정치를 보고 있는데 근대 정치는 여러분 여러 가지 파벌이 있지만 그중에서 아웃풋 좋은 놈을 고르는 게 근대적 합리성, 의사결정의 합리성입니다. 지금은 너무 감정적이에요. 부족주의죠. 저는요. 그러니까 사법과 관련돼서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얘기예요. 범죄를 예방하고 아웃풋 좋잖아요. 여러분 범죄 예방하면. 검거율 높이고 잘못한 놈들 많이 잡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 안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나왔다는 게 오심을 했다는 얘기죠.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 오심률 낮추고 국민들의 치안 만족도 높이고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선진국가로 건설하는 문제의식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노무현 복수할 거야.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칼춤을 춰주세요. 이런 식의 선동에 13년 완전 실패했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제 그만합시다. 뭐 눈물 질질 짜면서 원한에 기반해서 박근혜 대통령 억울해요. 노무현 대통령 억울해요. 막 이러면서 파가 갈려서 복수를 한다느니 눈물 질질 흘리면서 원한을 갚겠다느니 이런 식의 극단적인 이게 이런 극단도 진짜 이상한 극단이죠. 감정적 극단이에요. 노선의 극단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 보면. 이런 극단적 좌우 분열 정치 이런 거 극복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출 합리성으로 복귀하자. 근대 정신으로 복귀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사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정치 바깥으로 밀려나서 잊혀져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HSC님 올소라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시스템이라는 건 여러분 맨날 시스템 얘기하는데 시스템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인풋 있고 아웃풋 있고 피드백 있고 그리고 그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여러분 기능을 펑션을 잘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개혁이라는 건 스트럭처를 바꾼다는 얘기죠. 펑션을 재구성하고 스트럭처를 재구성해서 그래서 아웃풋을 좋게 한다는 사이버네틱스 이론이라고 하죠. 이게 19세기 중반에 나온 생물학에서 나온 이런 개념이고 근대성의 또 하나의 화신인데 이런 시스템 말은 하지만 시스템은 결국은 아웃풋과 기능성이라는 거. 사법 시스템도 그 기능성, 우리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그 기능성에 기반해야 된다는 그걸 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하면 뭐야? 왜 정치를 얘기하는데 뭐 사이버네틱스가 나오고 시스템이 나오고 뭐 컴퓨터공학 얘기하냐? 정치학 교과서에 보면 구조 기능주의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파레토 합리성, 아웃풋, 시스템, 펑션, 스트럭처 이런 거 정치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요, 여러분. 그냥 조선시대에서 멀리 오지 않은 그런 정치. 조선시대 당쟁에서 멀리 나오지 않았다고요. 한마디만 더 첨언을 하면 NLPD 논쟁이건 친문, 비문, 친노, 비노 뭐 친박, 비박 결국은 그냥 다 당파성, 전 근대적 당파성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국 정치인 좌우 지식인들 모두가 다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대의 자식이어야지. 미안하지만 우리가 진짜 이렇게 조선의 자식 드리고 싶은지 다시 한번 묻고 싶네요. 우리가 뭘 배웠는지, 학교에서 뭘 배웠고 어떤 걸 추구해야 되는 걸 배웠는지 다들 까먹고 생활의 영역에서, 정치 영역에서 사극 보고 정치 배웠어요? 근대성을 회복합시다. 이런 눈물 질질 짜면 나라 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헌터